안녕하세요. 오후의 벤치 힐링 에세이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. 요즘 저희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자주 보는 광경이 있어요. 아침마다 젊은 사람들이 뛰어와서 버스를 타더라고요. 한 발 늦으면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하니까 숨차게 뛰어오는 거죠.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. 저것 참 내가 살았던 모습이구나 하고요. 저도 그랬거든요. 젊었을 땐 항상 뛰어다녔어요. 늦을까봐, 놓칠까봐. 빨리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죠. 그게 잘 사는 거라고 믿었습니다.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급하게 달려서 어디에 도착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냥 달리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.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왜 그렇게 달렸는지, 그리고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였는지. 그런 이야기요. 편안하게 들어주세요. 30대 때 일기장을 보면요. 매일 할 일 목록이 빼곡해요.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애들 뭐 챙기고, 몇 시 버스 타고 회사 가서 뭐 하고, 저녁엔 또 뭐 하고, 주말 계획도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. 그때는 그게 당연했어요.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.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. 뭔가 해야 하고, 뭔가 이뤄야 하고, 뭔가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죠.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. 승진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. 남들보다 빨리 올라가야 한다고. 그래서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. 주말에 일하는 것도 괜찮았고요. 일 잘한다는 소리 들으면 그게 뿌듯했거든요. 집에서도 쉴 틈이 없었어요. 애들 학원 스케줄 관리하고 시부모님 챙기고 집안일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됐는데도 또 뭘 해야 할 것 같았어요. 그냥 앉아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. 남편도 비슷했어요.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엔 골프 가고 저녁엔 회식하고 우리 둘이 마주 앉아서 얘기할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. 그냥 애들 학원비 입금했어? 이번 주 토요일에 친정 가야 돼, 이런 얘기만 했죠. 친구들 만나도 마찬가지였어요. 요즘 어떻게 지내? 물으면 다들 바쁘다고 했어요. 죽겠어, 정신없어, 시간이 없어. 그게 일종의 인사말이었던 것 같아요. 바쁘지 않다고 하면 뭔가 별로 안 사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다들 바쁜 척했죠. 한 번은 동창회에 갔었어요. 다들 명함을 꺼내더라고요. 어디 다니는지, 무슨 직급인지. 그게 서로를 평가하는 기준이었어요. 좋은 회사 다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잘 사는 거였죠. 그러면 부러웠어요.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데,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. 그런 생각이 들었죠. 그때는 지금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항상 내일이나 나중만 생각했어요. 이걸 이루면 그 다음엔 저걸 이루고, 저걸 이루면 또 다른 걸 이루고. 끝이 없었죠. 지금 이 순간을 즐긴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. 휴가를 가도 쉬지 못했어요. 여행지에서도 사진 찍느라 바빴죠. 어디 갔다는 걸 증명하려고요. SNS에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잖아요. 그게 좋더라고요.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. 애들한테도 똑같이 했어요. 공부 잘해야 하고, 학원 다녀야 하고, 대학 잘 가야 하고. 왜 그래야 하는지는 잘 몰랐어요. 그냥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요.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. 어느 날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. 엄마는 왜 마음에 안 들면 학원 보내려고 해?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. 진짜 그랬거든요.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학원에 보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. 내가 직접 시간을 쏟는 것보다 학원에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죠.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속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. 빨리 가야 한다는 강박.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조바심. 그래서 지름길만 찾았던 거죠. 멀리 돌아가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.
그렇게 20년을 달렸습니다. 30대부터 50대 초반까지 멈춰본 적이 없었어요. 아니, 멈추는 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.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으니까요. 50대 중반쯤이었을 거예요. 친한 친구 하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. 암이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. 그 친구도 바빴거든요. 아프다는 걸 눈치챌 틈도 없이 그렇게 갔어요.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 친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. 맨날 나중에 하자 했는데 여행도 나중에 가기로 했대요. 뭐든 나중으로 미뤘다고요. 바빠서요.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무섭더라고요. 나도 똑같잖아요. 나중에. 맨날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 나중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집에 오는 길에 남편한테 물었어요. 우리 언제 여행 가기로 했었지? 남편이 퇴직하고 가자고 했잖아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게 몇 년이나 남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때까지 우리가 건강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.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다음 날 회사 가서 야근 거절했어요. 처음으로요. 팀장이 좀 의아해했지만 괜찮더라고요.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어요. 저녁에 일찍 들어오니까 집이 낯설더라고요. 이 시간에 집에 있어 본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. 창밖으로 석양이 지는 게 보이더라고요. 아, 우리 집 거실에 이렇게 예쁘게 노을이 들어오는구나. 그걸 이제야 안 거예요. 주말에도 달라졌어요. 전에는 주말에도 뭔가 계획이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냥 집에 있기도 했어요. 아무것도 안 하고요. 처음엔 불안했어요.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. 근데 며칠 지나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.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. 남편이랑 둘이 커피 마시면서 앉아 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. 우리 이렇게 앉아 있어 본 게 언제야? 진짜 그랬어요. 결혼하고 20 몇 년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. 그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. 당신은 그동안 뭐 하려고 그렇게 바빴어요? 남편도 잘 모르겠대요.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지. 우리 둘 다 마찬가지였어요. 목적지도 모르고 달렸던 거죠. 천천히 살기 시작하면서 보이는 게 많아졌어요. 동네 골목에 꽃이 피어 있는 것도 보이고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보이고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요. 마트를 가도 달라졌어요. 전에는 빨리빨리 장 보고 나왔는데 이제는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구경했어요. 이런 것도 팔고 저런 것도 팔고. 그게 재미있더라고요. 급할 게 없으니까요. 애들하고도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. 전에는 공부했어? 학원 갔다 왔어? 이런 것만 물었는데 이제는 그냥 얘기를 해요. 오늘 뭐 했어? 재미있었어? 그랬더니 애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. 학교에서 있었던 일, 친구들 얘기. 이런 걸 전에는 몰랐던 거예요. 어느 날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. 엄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. 뭐가 다르냐고 물었더니 전에는 맨날 바빠 보였는데 요즘은 여유 있어 보여 하더라고요. 그 말이 참 기뻤어요. 애들도 느끼는구나 하고요. 그러면서 깨달았어요. 내가 그렇게 바빴던 게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었다는 걸요.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죠. 모두가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래야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. 근데 천천히 살아도 되더라고요. 하늘이 무너지지 않았어요. 오히려 더 편했어요. 마음도 가벼워졌고요.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서두르지 않아요. 전에는 시계 보면서 아이고 벌써 이 시간 하면서 바빠했는데 이제는 그냥 천천히 움직여요. 어차피 급한 일도 없으니까요.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봐요. 오늘 날씨가 어떤지, 바람은 어떻게 부는지 그런 걸 느끼는 게 좋아요. 전에는 그런 것도 귀찮아했거든요. 날씨 앱 보면 되지 뭐.
아침 먹고 설거지하는 것도 예전하고 달라요. 전에는 빨리빨리 했는데 이제는 천천히 해요. 그릇에 물을 받아서 천천히 닦고 그 시간이 나쁘지 않아요. 생각할 수 있거든요. 이것저것. 산책도 자주 해요.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냥 걷는 게 좋아서요.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요. 가다가 피곤하면 벤치에 앉아서 쉬기도 하고요. 전에는 산책도 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. 몇 걸음을 걸어야 하고 얼마나 빨리 걸어야 하고. 근데 이제는 그냥 걷는 거예요. 천천히. 가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요. 다들 바빠 보여요. 빨리빨리 걸어가고 전화하면서 걸어가고. 그 모습이 예전에 나 같아요. 그때는 앉아서 쉬는 사람들이 한가해 보였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 사람들이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. 남편도 많이 달라졌어요. 퇴직하고 나서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어요. 할 게 없다고 심심하다고. 그러더니 요즘은 괜찮아 보여요. 텃밭 가꾸는 걸 좋아하더라고요. 토마토 심고 상추 심고. 그걸 돌보는 게 재미있대요. 같이 텃밭에 가면 남편이 이것저것 보여줘요. 여기 봐, 토마토 열매가 맺었어. 그러면서 좋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. 회사 다닐 때는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거든요.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요. 이제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. 전에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. 한 달이 일주일 같고 1년이 한 달 같고. 근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길어요. 그게 좋아요. 하루가 길다는 게 행복한 거더라고요. 친구들을 만나도 달라졌어요. 전에는 만나면 자랑 같은 걸 했어요. 우리 애 어디 대학 갔어. 남편이 어디로 승진했어. 근데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해요.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, 뭐 하면서 사는지. 그런 얘기를 해요.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. 우리 나이 되니까 자랑할 것도 없어. 맞아요. 이제는 자랑할 게 없어요. 다들 비슷하게 살았고 비슷하게 늙어가고 있으니까요. 그게 편해요.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. 요즘 가끔 생각해요. 만약 3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까? 글쎄요, 잘 모르겠어요. 아마 비슷하게 살 것 같기도 해요. 그때는 달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. 다만 한 가지는 다르게 할 것 같아요. 가끔씩 멈춰 서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것 같아요.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, 이 속도가 맞는지. 그걸 생각해 보면서 갈 것 같아요.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. 근데 뭐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죠.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가고 싶으니까요.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젊을 땐 왜 그렇게 달렸는지,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.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? 평생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. 그런 거 말이에요. 저는 그래요. 열심히 달렸는데 지금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.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다행이니까요. 이제는 달리지 않으려고요. 천천히 제 속도로. 가다가 쉬고 싶으면 쉬고 돌아보고 싶으면 돌아보고. 그렇게 가려고요. 남은 길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을 편하게 가고 싶어요.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가는 동안 편안했으면 좋겠어요.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